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사상 첫 2파전 구도로 압축된 울산시 교육감 선거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초접전 양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 성향의 현 교육감 대 보수 단일화를 이룬 후보 간 물러설 수 없는 승부가 예상됩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1대1 구도가 만들어진 울산시 교육감 선거. 재선을 노리는 진보 성향의 노욱희 후보 대 보수 성향의 김주홍 후보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초접전으로 나오면서 양측에서는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학부모 1,200명은 교육 행정과 복지 변화를 느꼈고 학교 혁신과 소통 확대, 청렴도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노욱희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소통, 청렴, 복지의 노욱희 교육감님을 저희는 다시 한번 응원하며 울산시 교육감 후보로 지지합니다. 울산 지역 5개 보수 시민단체들은 인성과 이념 교육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철학과 정책을 가진 김주홍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키워낼 것이냐에 대한 교육적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 김주홍 교수가 이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력자다. 노욱희 후보의 핵심 공약은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미래 책임 교육입니다. 이를 위해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배움 성장 집중 학년제를 운영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홍 후보의 핵심 공약은 전국 최고의 학습 역량입니다. 구군별로 기초학력 책임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고 자기주도적 학습 카페 운영을 통해 스스로 계획하고 공부하는 학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노 후보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학교의 주인으로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포괄적 성교육과 학생 노동, 인권교육 등 이념 편향적인 교육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지, 보수 성향의 새로운 교육감이 탄생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는 울산에 새로운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송 후보는 부유식 해상풍력을 통한 연관 산업으로 4만 5천 개, 주력 산업의 저탄소 친환경 전환에 따른 전문 인력 2만 5천 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울산대학교 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시민을 위해, 울산 경제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온 송철호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공약했습니다. 김 후보는 울산 산업발전의 역군들에 대한 노고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다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해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저상버스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콜택시도 늘려 장애인의 이동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천석 동구청장 후보는 울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 후보는 또 출퇴근길 오토바이로 인한 소음과 매연 해소를 위해 전기 오토바이를 지원하겠다며 해마다 1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권 북구청장 후보는 북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경영 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차세대 기술 지원과 스타기업을 선정해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특산물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수 전 현대차 노조 지부장 등 노조 활동가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와 북구청장 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진보정당 간의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전 지부장은 단일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겠지만 결과가 불보듯 뻔한 만큼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권, 정천석 후보가 먼저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제안해야 한다며 김진영, 김종훈 후보도 조건 없이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울산 전역에 보수 깃발로 덮이는 상황을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공멸이 아닌 공생의 길을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민원 현장에서 공무원을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위협하는 악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구청이 악성 민원인들의 돌발 상황에 대비한 모의 훈련까지 실시하며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중구청 민원실을 찾은 민원인이 갑자기 공무원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담당 공무원은 여권 사진 규격이 잘못됐다는 설명과 함께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분을 참지 못한 민원인은 점점 과격한 행동을 보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그냥 빨리 여권 하나 만들어 달라고. 청원경찰이 나서 민원인의 난동을 막는 사이 직원들은 비상벨을 눌러 경찰에 신고합니다. 출동한 경찰의 제압으로 악성 민원인의 난동 사항은 정리됩니다. 자체 모의 훈련을 해야 할 만큼 민원 현장에선 공무원을 위협하는 악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구청에선 지난 2020년 2월 민원인이 공무원을 둔기로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비롯해 지난해만 해도 크고 작은 폭언 폭행 사건이 500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 남구청에선 300건이 넘었고 나머지 구군에서도 하루 10여 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언을 할 때에 제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중구청은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 추가 배치와 피해 공무원들의 정신적 치료와 상담, 법적 조치에도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울산시 공무원 노조는 방문 민원인뿐만 아니라 민원 전화로도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화를 하셔서 다짜고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폭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공무원들이 그 폭언으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도 있고 실제 일부 직원들은 정신과 진료라든가 공황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울산에선 지난해 9월 폭언 폭행에 시달리는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신규 공무원의 퇴사로 이어지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지면서 공무원 스스로 안전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울산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박 의원은 울산시로부터 내년도 주요 사업 국비 지원 요청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대로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과 울산 가든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세심하게 살피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수출형 조선해양 소형 원전 기술 개발과 울산 재난안전산업진흥센터 조성, 수소 전기차 안전 인증센터 구축 등 17건의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11개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채용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참여 기업은 DB하이텍과 LG이노텍 등 반도체 파운드리와 후공정,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관련 국내 정상급 기업 5곳입니다. 채용 설명회 이후에는 입사 지원서 작성과 인적성 검사, 면접 등을 볼 수 있으며 최종 선발된 학생은 내년 1월부터 근무하게 됩니다. 채용 설명회는 사전조사에서 참여를 희망한 학생에 한해서만 진행됩니다. 울주군 서생중학교가 전국 육상 경기대회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서생중 3학년 김도연 선수는 지난주 경북 예천군에서 열린 제51회 춘계 전국 중고등학교 육상경기대회 여중부 창 던지기 대회에서 39m, 69cm를 던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또 3학년 김민석 선수는 남중부 멀리뛰기 대회에서 6m, 38cm를 기록해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광현 앵커의 이슈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나 지방선거 각오와 전국과 울산의 판세를 짚어봤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원내대표직 내려놓고 숨 고르기 좀 하신다고 했는데 당에서 그냥 놔두질 않죠. 사실 그 원내대표 마치고 잠시 좀 재충전도 하고 예. 또 그러면서 이 장래에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예. 좀 자료도 축적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예. 또 전국 단위의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예. 특히 중요하잖아요. 이번 선거가 예. 정말 우리에게는 윤석열 정부, 우리 국민의힘 정부가 성공할지 말지를 정하는 매우 예. 시금석같이 중요한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예. 모든 당열 다 모으겠다 이렇게 해서 네. 예. 이번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이제 머리가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어떤 각오로 임하세요? 우선 당장 그 뭐 이번 지방선거 전국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면 17개인데요. 예. 최소한 9군데 이상은 이겨야 되겠다. 예. 좀 더 뭐 욕심을 낸다 그러면 네. 12세 곳까지도 이겼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은 있는데 예. 희망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출발은 조금 괜찮아 보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후보 등록이 이제 마쳐진 직후 곧 선거 운동이 시작될 텐데요. 예. 자체 조사도 그렇고 또 예. 외부 여러 그 뭐 공공기관에서 한 조사들도 보면 전체로 저희들이 조금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 같다 싶긴 예. 한데요. 예. 아직 뭐 초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니까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예, 예. 우리 울산의 상황은 어떤 것 같습니까? 4년 전 선거에서는 저희들이 완전히 전패했습니다. 예. 100% 다 졌습니다. 뭐 예. 시장, 구청장, 구수 전부 다 졌고요. 시의회, 구군의회 100% 다 저희들이 예. 전패했습니다. 아마 울산 역사상 이렇게 전패하기는 처음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만큼 저희들에게 뼈아팠던 시기고 네. 또 그만큼 지난 4년간은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와신상담하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절치부심을 했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 그래도 다시 한번 사랑해 줄까 이런 마음을 조금 내시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어서 감사히 생각하고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저희들이 예전보다는 조금씩 지지율이 떨어졌긴 합니다만 민주당보다는 좀 앞서 있는 것이 확인되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좀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지역에서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보면은 결코 뭐 그렇게 불안하거나 조마조마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머리가 한결 덜 무거우리라고 생각되는데 자, 그렇지만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된다, 두들기면서 가야 된다 하니까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예, 여론이라는 건 뭐 변하기도 하고 하니까요. 사실 그 뭐 지방선거 특히 울산의 경우를 본다면 가장 큰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시장선거입니다. 네. 4년 전 지방선거 때는 저에 대해서 선거 개입, 청와대 선거 개입, 뭐 저는 공작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이것이 전개되면서 각 구군 전부 다 부정적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구청장 군수들이 전부 낭만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꾸로 지금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오신 분의 경쟁력이 워낙 낮은 편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4년 동안의 성적이 직무 수행 평가 이렇게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를 하는데 전국 계속 꼴찌를 4년 내내 꼴찌를 거듭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국 수위 랭킹을 뭐 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1등을 계속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1등에서 꼴찌로 4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기도 했고 또 뭐 이 4년 전에 있었던 그런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는 저 민주당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후보로 내세운 분이 그동안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오신 분이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행정 경력들이 평가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 시장 선거는 저희들이 조금 여론조사 좀 유리하게 나오긴 합니다만 그것이 전체의 바람을 주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뭐 기대 섞인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 야당만 하다가 여당 된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야당 하다가 여당 하다가 다시 야당 됐습니다. 2004년대 국회의원이 됐을 때는 민주당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이었죠.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4년 국회의원을 했는데요.
첫 시작하자마자 이기도 한 데다가 야당이니까 정말 서럽더라고요. 그 서럽다는 것이 뭐냐.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일을 추진할 수 있는 파워가 안 생기더라. 무슨 예산의 뒷받침도 안 되고 법안을 추진하려고 해도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정책을 아무리 얘기해봐도 이게 뭐 속의 경익 비슷하고 그러다가 저희들이 여당 되고 나서 또 당내 주요 직책을 맡고 뭐 하면서 이게 뭐 쑥쑥 진행이 돼서 아주 좋았다가 또 4년 안보 야당에 오니까 5년 야당했죠. 이거는 처음보다 훨씬 더 서러운 이 황야의 그 찬바람을 맞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여당이 됐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참 사실 새롭습니다. 처음 국회의원으로 등단하면서 정치를 시작할 때 같은 그런 어쩌면 처음의 초심 같은 마음. 아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게 그냥 요즘 조금 지지율이 좋다고 해가지고 안 좋아하다가는 큰일 난다.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각오를 사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 이제 그 야당 뭐 원내대표나 이런 분에게 질문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이 강대강으로 막 대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협치 이렇게 어려운가? 국민들이 좀 불안해서요. 이게 어렵습니까? 저는 사실 그 민주당이 지금 엄청난 패착을 두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패착이다. 그냥 패착이 아니라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든 국민이 5년 만에 정권을 교체시키는 아마 이게 87년 체제 민주화 체제가 들어선 일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만큼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자중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읽기 위한 신중한 자세를 보였어야 된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대선에 지자마자 검수완박법을 날치기로 처리하고 꼼수를 거둬가면서 처리를 한다. 민생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을 그것은 결국 뭐냐 대선 불복이다. 졌지만 우리는 젖잘 사다.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얘기죠. 그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민주당이 정말 오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노출시키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뭐 여당이고 야당이니까 서로 경쟁하는 관계니까 어찌 보면 상대방 당이 안 되는 것이 우리 당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너무 이게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되면 국민들에게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너무 앞서가도 마찬가지고요. 이 좌와 우가 균형을 갖춰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러다가 민주당이 정말 폭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제발 국민들께 진짜 진심으로 한번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어떻게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되자마자 일을 못하게 만들고 일 시작도 안 했는데 바로 그냥 뭐 형편없는 대통령이라 공격하느냐 이럴 시간도 안 주고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저는 진심으로 민주당을 걱정합니다. 네네네. 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오셨으니까 울산 시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하시죠.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그 국민의힘 전신 정당을 쭉 이어오면서 그동안 많은 사랑을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때로는 저희들이 실수도 하고 때로는 아주 오만해가지고 시민들의 목소리 듣는데 아주 게을렀던 것도 있었습니다. 저부터 우선 그런 점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고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주신 기회를 저희들이 잘 살려서 좋은 일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심부름꾼 내세워 놓았으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 마음 모아서 잘 밀어주시면 저도 뒷받침하고 더 함께 원팀이 되어서 정말 사랑받는 국민의힘 그리고 사랑받는 우리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못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경찰청 경찰발전협의회가 어제 중앙병원 주치의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인용 바디캠을 비롯한 주치자와 응급환자 사용 물품 등 필요 물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치자 응급의료센터는 현재 전국 17곳에 있으며 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하면서 보호가 필요한 주치자 인계 등 안전한 보호 조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중앙병원 주치응급의료센터의 최근 3년간 인구 대비 이용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